의혹을 가지고 보면 지금 검찰의 수사가 결국 윤석열, 김건희와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 자, 본인이 궁지에 몰려 있으니 지금 검찰에서도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 자,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수사를 받으니까 너무나 당연하네. 이제 이런 거보다는 그래 나 이제 수사 받을 테니까 선거는 선거대로 그냥 알아서 치러. 네. 내 잘못한 거 잘못한 것대로 그냥 사법 처리 받을게.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한동훈이 지금 뜨고 있으니까 한동훈한테 좀 유리한 것. 민주당이 지금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뭔가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기대는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믿지 않는다. 아무리 그들이 진실의 기반 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당신들을 믿을 수 없어. 무조건 대선 끝나고 새정부 출범하면 특검으로 가서 시시비비 다 밝혀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저 자체를 우리가 와 검찰이 수사 잘하네 이제 뭔가 김건희 꼬린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그냥 지켜만 볼 뿐이지 저서를 신뢰하기 때문에 또는 믿어서 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를 타겟으로 수사를 하는데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간다. 거기에 건진이라는 자가 숨어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명태균 건은 어저께 나와서 명태균이 저렇게 떠들어도 이제는 나올 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건진과 관련돼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권력형 비리 같은 것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자, 이것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봐야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김건희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좋아 스타일로 보면 나 수사 받을게 소환될게 그래 구속영장 청구해 이렇게 하겠느냐. 이 사람 스타일로 보면 어떤 걸 좀 터뜨려서 본인이 다 죽자고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게 또 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윤석열이 여기서 반발을 한다 공개적으로 지금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 너희들이 너희들 캐비넷 다 가지고 있는데 다 한번 까볼까? 다 자폭할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현재는 딱 이것이다라고 예단해서 볼 이유는 없다. 어떻게 지금 이게 파장이 퍼져서 각기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뭔가 폭로나 새로운 정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렇게 쳐다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웃으세요? 검찰이 3년 동안 뭐 하다가 지금 대선 한 달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게 저는 좀 너무 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고 이제 이상하고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검찰이 왜 하느냐를 우리가 따져서 묻는 것은 분석은 몇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팩트는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안 다루고 야 검찰 믿을 수 없으니까 압수수색 하는 것도 그냥 제끼고 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 안에서 뭔가 커다란 그림 또는 그 그림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지만 각기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폭로 같은 것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지은 변호사님,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공개된 5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관봉권 돈다발 네. 비닐에 싸져 있는 그 출처를 수사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저는 뭐 이렇게 뭐 다 적혀 있길래 금방 찾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 출처는 금방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준 사람은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거거든요. 5천만 원짜리 관봉을 누구한테 줬다면 관봉 자체가 잘 나가는 일이 없는데 누구에게 줬다면 그거 자체를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당연히 일련 번호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다른 언론에서 들어보니까 일련 번호가 나갔지만 그게 일련 번호가 누구에게 나갔다라는 것을 기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보통 이제 검찰 특활비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데 그래야지 특활비가 추적을 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느 즈음에 언제 즈음에 그거를 준 사람은 당연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수사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줬고 뭐 이런 내용들은 금방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봉권의 출처 역시도 지금 약간 캐비넷처럼 이렇게 출처를 지금 밝히지 않을 뿐이지 네. 어느 정도 수사는 됐다, 출처는 밝혀졌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제가 좀 더 나가면 알고 있겠죠 당연히. 다만 이걸 까지 않죠. 그 압수수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압수수색의 상징성이 뭡니까? 그러면은 통일교에서 받았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6점만 7점만이짜리 그 압수수색으로 갔겠어요? 관봉까지 포함되어 있었을 테고 또 혹시라도 관봉에 아직까지 쌓여 있는 그 돈이 특활비가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알고 있겠죠. 다만 까지 않죠. 왜냐하면 검찰은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면서
어디까지가 진실 중에서도 어디까지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관봉도 나온 게 어딘지 모른다고요? 한국은행에서 관봉을 보내는 데가 정해져 있고 그 관봉에 간 출처를 자기들이 조사만 해보면 몇 번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 대통령실 쪽으로 갔습니다. 국정원 쪽으로 갔습니다. 검찰 쪽으로 갔습니다. 이걸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이렇게 발행해서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문제라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관보원권 사진을 어떻게 보게 됐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 사진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검찰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지금 그게. 그 애초에 건진 이 마법사 궁정 마법사가 애초에 그 2018년에 이제 그 공천 비리로 애초에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잡혀갔는데 그때 이제 구속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예, 구속이 안 돼요 그때 구속이 안 돼서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속이 안 됐는데 핸드폰은 또 검찰에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이 안 돼요. 네. 근데 핸드폰은 그냥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폰이 이제 법사폰입니다. 그 유명한. 네. 그 법사폰은 계속 검찰이 포렌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건지는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 검찰이 풀어줬다기보다는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영장 그 청구를 허투루 했으니까 그게 기각이 됐겠죠. 그냥 폰만 갖고 건지는 풀려나고 왜냐면 그때는 아직 윤석열이 살아 있을 때니까 뭐 지금도 죽은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살아 있을 때니까 풀려나고 그리고 검찰은 그거를 이제 갖고서는 수사를 해 나간 결과가 거기서 뭐 관봉권도 나오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거기서 이미 다 파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지금 죽고 나서 우리가 건진 뉴스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출처는 어쨌든지 간에 뭐 이런 소스들이 나와서 소스들을 가지고 언론이 취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덧붙여져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만은 원 소스는 어쨌든 법사폰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수사 줄기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검찰발 정보들 이런 것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5천만 원짜리 관봉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거는 어쨌든 이게 밑에서 올라온 돈은 아닌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건진이라는 사람이 브로커지 않습니까? 뭐 말로는 법사라고 하는데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뭐 브로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브로커라고 해서 기도비라는 걸 받고 인사를 꽂아주거나 뭐 민원을 받아주거나 그래서 윗선에 연결시켜주거나 이런 걸 하는데 관봉으로 묶여 있는 돈을 그거를 민원을 이 청탁하러 온 사람이 주지 않았을 거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위에서 떨어지는 돈 아닙니까? 관봉권이니까. 그러면 위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건진한테 위에 있는 사람이 건진한테 청탁을 했을 리는 없는 것이고 무슨 대가를 준 것이거나 아니면 기도를 시켰거나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뭐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는 뭐 본인들이 다른 데다 시키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건진한테 기도를 뭐 시켰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기도를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법사니까. 네. 그건 뭐 몰라요. 근데 하지만은 오늘 의혹이 되는 거는 오늘도 이제 보도가 됐지만은 건진의 법당에 얼마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양재동 캠프 사실은 지난번에 이 한참 전에 스픽스에서도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 네. 양재동 캠프라는 거를 운영을 했고 거기 건진이 사실상 그 캠프를 운영한 거 아니냐. 거기 네. 네트워크 본부 건진이 운영했던 네트워크 본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이런 비공식 캠프들이 사실 이제 과거의 스픽스 그게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캠프 비공식 캠프들 간에만 알력 관계가 생겨가지고 서로 견제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난장판이었는데 어쨌든 거기를 운영하는 건진이 거기서 돈도 쓰고 사람들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나중에라도 그런 식으로 관봉권을 왜냐면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지출된 돈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건진한테 뭔가 보존해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상상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관봉권 하나로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법사폰에서 오고 간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로 다 뒷받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애초에 질문으로 돌아와서 검찰이 이거를 모를까 이런 관계들을 관봉권이 어디서 나왔느냐 추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니까 이게 애초에 무슨 관계냐 건진이 무슨 일을 해왔느냐 그리고 이 관계들을 뭘로 지금 이 뒷받침을 할 거냐 증거가 뭐냐 이런 거는 이미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미 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는 상황일 거라는 거다.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지금은 요 맞추는 증거들을 추가하는 그 정도인 것이지 이미 다 아는 거죠 검찰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검찰은 2018년도부터 대통령에 대한 캐비넷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걸 쭉 가지고 있다가 그때는 못하고 말 잘 듣고 있다가 지금 이제야 그걸 하나씩 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세 분 말씀 들으니까 검찰이 아주 잘 준비돼 있던 전갈 보도, 절대 반지를 때가 되니까 깠다. 사실은 뭐 돈을 몇 억씩 주고받은 것보다 5만 원짜리 관봉권, 돈다발, 그리고 명품 보석, 목걸이, 그다음에 명품 가방. 이게 사실 대중들한테는 실물,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극적이죠.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고 관심을, 그리고 또 어차피 여론이라는 게 김건희, 윤석열 붙으면 엄청 폭발력이 있거든요. 잘 팔려요. 그러니까 검찰이 치밀하게 이런 것을 기획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정계한 평론가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제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건진 문제는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 제가 장성철 소장하고 처음 만났을 때 장 소장이 방송에서 스픽스에서 역술인이라고 했고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심상치 않아서 국민의힘 쪽의 당 대표 격으로 지내셨던 분을 만나서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니까 굉장히 큰 일이 내재돼 있을 것이다. 그런 소문이 아주 많이, 그때부터 제가 국힘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체를 보니까 명태균은 역술인이 아니에요. 표현을 그런 방식으로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역술인도 아니고 국정농단에 직접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까지 하고. 지금 건진 문제를 볼 때 건진이 검찰과 동떨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세계에서 기도비를 받고 기치료를 해주고 그러면서 본인이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 검찰이 뭔가 그림을 그린 걸 하나 지금 던져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검찰 위에 놀고 있었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난 2010년 이후에 2007년 MB 정권 이후에 그럼 한 20년 정도 됩니다. 검찰과 관련된 인맥들을 누가 통제하고 관리했느냐.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 누가 검찰과 선을 가지고 뭔가 부탁을 하고 주고받고 하는 역할을 건진이 했을까 안 했을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검찰 쪽이든 그다음에 전직 검찰 출신이든 건진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정권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진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밑에서 뭔가 작업을 했다라고 볼 거냐. 윤석열, 김건희가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도 이 건진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건진을 통해서 정권을 만드는 과정에 뭔가 밑그림을 건진이 그려 설 수도 있다. 여기에 통일교가 연결이 돼 있다. 여기 신천지가 연결이 돼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제 나중에 고소 고발하지 마세요.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다. 자, 이 전제로 보면 검찰은 그 하위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지금 이걸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나오기 전에 5대3으로 되더락이다 아니다라고 할 때 어느 시점에 8대0으로 정리되는 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의의 관점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관점에서 건진 수사를 전면적으로 검찰이 모든 것을 까발리고 다 털어내자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특검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가져가면 특검에 제가 제보할 것도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진과 관련해서 완전히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또는 수구 정치 세력들이 특정인과 결탁해서 검찰을 좌지우지하면서 역할을 했느냐. 이 사람은 대통령의 최측근과도 연결이 됐고 이미 지금 파면된 윤석열, 김건희의 위에서 놀아설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난치고 내가 지금 뭔가 한다는 거 보여주고 정권에게 좀 잘 보여고 싶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진 문제는 아마 터뜨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엄청난 내용이, 그래서 제가 명태균은 명태고 비유를 하자면 건진은 고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스픽스이기 때문에 우리 정계한 대표님이 스픽스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정계한 대표님은 항상 본인이 돋보이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갖고 여기서 얘기하면 뭐 별로 제가 얘기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근데 혹하는 매력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본인이 말씀하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얘기해. 근데 아니 다 맞는 말씀이에요. 보는 관점이 이게 훨씬 더 이 사람의 영향력이 네. 크다라는 전제로 좀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